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맹파 군신법 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중국 그 본토에서는 군신명리라고 해서 대만의 주보명리가 역수입돼서 군신명리로 이름 붙여져 있고, 거기에는 맹파 이론을 가미한 맹파 군신명리가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부분에서 상당히 미세하다고 하기 좀 그렇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보명리와 군신명리가 일단 큰 줄기는 같습니다. 사주팔자에서 가장 황제가 되는 글자를 찾는 거죠. 그게 일단 원령에서 왕해야 되고, 아니면 맑아야 되고, 아니면 호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글자가 주도자인데, 주도자를 찾아서 그 글자를 중심으로 희기를 보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판단 기준, 예를 들어 학력, 무슨 관운, 재운, 이런 육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맹파 군신명리나 주보명리나 같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일간의 역할, 일간 십신을 정하는 것,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십신을 정하려면 일간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생극이 다르니까 나머지 7글자에 대해서 십신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일간이라는 겁니다. 또 종격, 일간의 유기, 무기, 유력, 무력, 유근, 무근을 가지고 종격 여부를 판정하죠. 건강, 수명을 논하는 것 외에 부기빈청은 아무 관계도 없다. 맹파 군신명리에서는 일간도 생극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학인들도 있습니다. 그게 하준기 선생이나 뒤에 아재라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똑같이 모두 음양을 나누는 것을 시작하여 격용을 찾고, 그 다음에 진가를 판정하고, 그 다음에 세왕을 보고요, 변화를 알고, 그 다음에 희기를 분명히 하면 우리 사주팔자로 어떤 우리 인생사를 해독하는 절차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맹파 군신법에 기반한 간명체계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요약해서, 아니면 제가 또 평주를 달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적천수 징의에 나온 사례인데요. 갑인, 임신, 개사, 개해, 인신충, 사해충, 사신합인데 지지가 충이 합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충합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신월에는 개수가 사지, 임수가 생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누차이겠지만 월의 사기는 월이 형, 충, 해, 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기인 글자는 생기를 갖게 된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개수가 살아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천간에 투간에 있는데 간목도 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했다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임수를 격용신으로 한다면 개수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취하고 간목과 병화를 청용신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주보를 취하고 나면 나머지 어떤 사주팔자의 주요한 어떤 항목, 그 태극점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철을 본다면 재성 중 희신이 처죠. 병화 정제를 처로 보고요. 임수가 극하니까 간목으로 설하고 갑으로 설. 그래서 병을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병이 충파되는 거죠. 인신충, 사해충에서 병과 갑이 모두 충파되는 거죠. 그래서 처와의 연분이 얕다. 자녀는 상관이 딸인데 간목만 있고 식신을은 없죠. 그래서 간목을 가지고 봅니다. 간목이 희신이죠. 그래서 간목이 그대로 딸, 아들은 간목을 감축하는 희용신, 병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병은 임수가 극하고 있죠. 그리고 임수는 신금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신합이 있어도 임수는 여전히 병을 극하기 때문에 아들을 확정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아들이 적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연분이 약하다. 운로 무인과 기묘운 좀 먹고 살만 했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묘운 같은 경우는 운간 기토가 원구의 간목을 합류하는 거죠. 간목은 약한 상태니까 합류가 됩니다. 필요한 것이 합류가 되고 기토는 개수를 극하는 기신이었는데 도리어 희신 역할을 하죠. 이런 때는 갑과 기를 얻는 거죠. 간목은 청용신이고요. 기토는 편관인데 간목이 상관, 그 다음에 편관. 상관과 편관의 긍정적인 부분, 상관은 뭐 재원이니까 뭐 재물의 근원, 그 다음에 편관은 일정한 명예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관운이 있는 그런 팔자는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뭘 얻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평소보다는 좀 더 명예로운 어떤 그런 주변의 평판이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무인운 같은 경우는 무계합 해서 개수가 합류되죠. 임수를 극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무토 정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평판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팔자는 신미, 신축, 무진, 임술, 지지의 토가 왕합니다.
천간에 신금이 투간에 있죠. 그러면 격신은 무토, 기토를 제거하는 청신이 신금. 신금이 격신이 아닌 이유, 무토와 신금의 영향을 비교하는 건데, 일단 시에 무토가 왕하죠. 무토가 진신이고 기토가 가신인데, 운에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또는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약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다시 가장 꺼리는 것은 음양이 동항하거나 혹은 같이 패사, 혼잡 동항 아니면 진가가 동멸한 주보, 주신이 군주가 혼잡하고 용신도 혼잡하고, 아니면 용신이 같이 사그러지고 격신도 같이 음양이 사그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제일 안 좋죠. 정유운, 운간 정화는 동주에서 아니면 원국에서 똑같이 신금을 극하죠. 그래서 용신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금의 역할이 기토를 설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못하면 기토가 설진되지 않고 혼잡 상황이 유지되는 거죠. 격국이 불청한 것이 막지 못한 거죠. 운지 유축이 경신금을 해야 하는데, 신금이 기토를 설하는 원래 그런 글자였죠. 근데 유는 진토를 다시 또 합류해 버립니다. 하나는 열심히 설해 줬는데 지지에서는 그걸 합류해 버렸어요. 무토를. 그래서 이것은 지지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지지는 좋은 역할. 그래서 선역 후순이다. 선흉 후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금은 상관이고 수기이면서 희용신이니까 문세 이롭다. 문장 뭐 이런 건데. 을미운 이후에 운이 남방으로 전환. 혼잡 동항하니까 좋지 못하다. 그 다음 팔자는 경진, 신미, 경인. 주보를 좀 주의해 보겠습니다. 주보. 일단 미, 진, 지지의 토성이 좀 강한 편이죠. 그런데 미토를 취하면 경금으로서 무토를 설하는데, 시의 경금이 절지죠. 가만히 보면 개수는 개와 간목, 개수. 미토는 개와 간목의 고죠. 거기다가 인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기토로 보는 게 아니고 간목의 고신으로 봐서 인이 있기 때문에 인하고 미에서 갑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중 임수로 간목을 호위하고, 이렇게 취하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좀 생경할 것입니다. 아마 왜 간목을 뜬금없이 취하지? 기토를 취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취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경우보다 더 취용한 글자가 원국에서 더 생황화하면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하고 진토. 제가 써놨습니다. 채용을 고려하고 이게 지금 인왕 신약하니까 인성을 극하는 간목을 취하는. 고신을 용하는 경우는 천간에 보호신이 투간, 보호신은 고신을 보호하면서 고신의 설을 입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임수를 경금이 보호하는 거죠. 개수는 보호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똑같은 미에서의 고신인데 그래서 개수는 취하지 못하는 거죠. 재부를 한번 계산해 보면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목이 태극점이죠. 재부. 그러면 경금이 극하니까 임수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가 경 똑같죠. 그리고 미임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전부 연결되는 거죠. 간목을 계산해 보면 천간에 두 개의 경금이 투간에 있습니다. 간목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은 분수밖에 못 얻는 거죠. 그래서 년 월 미토의 3분, 그 다음에 2분, 시의 록인데 2분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1급 2분. 임수는 미토에는 개수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임수를 계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진토의 고신인데 개수를 빼면 3분이죠. 그 다음에 재하에서 얻는 경금. 천간의 2급이죠. 미토에서는 경금보다 간목이 크기 때문에 경금이 얻는 게 없습니다. 진토에서는 또 신금이 경금보다 크기 때문에 얻는 게 없죠. 따라서 간목 1급 1분, 임수 3분, 경금 2급, 3급 4분. 3급 9분인데 3급 4분. 3급에서 4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급에서 4급.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원국 구조상 결함이죠. 기신, 경금, 개수가 투간에 있고요. 희신이 머리를 내밀지 못합니다. 자수운에 자미해 용신, 임수의 왕지가 도리어 격신이 안전하게 있는 고지. 미토 있죠, 미토. 자진, 수국. 고지를 상해. 그러니까 미, 자, 갑고. 손상되는 거죠. 또 진, 수국. 혼잡되는 거죠. 발제 수단이 용신이므로 용신의 혼잡도 좋지 않다. 발제한 후의 운을 보면 손상에서 지키지 못한다. 더더군다나 자운은 이 고지를 상해하는 것 외에도 간목의 폐지입니다.
그리고 임계수가 혼잡하죠. 좋지 않다. 간목이 이 태극점인 것은 제부죠, 제부. 그래서 어떤 제부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을미, 무자, 정미, 병호. 지금 중권에도 나와 있는 팔자인데요. 격신은 무토, 용신은 병화, 가신, 기토를 제거하는 성용신은 을목, 정화로부터 을목을 보호하는 개수. 그런데 배열상 을목이 무토를 극하여 기신 역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박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지금 이 팔자는 형제를 볼 때는 여자입니다. 여자. 병화가 여자 형제입니다. 비견이 여자 형제가 아니고요. 자, 채용신, 그러니까 희용, 주보로 잡은 희용신 중에서 지금 병화도 있고 을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신이 아닌 나머지 글자에서 그 경합을 하면 비겁이 우선이죠. 그래서 병화, 양간이 동성 형제. 만약 을목이 이 병화가 아니었다면 을목이 희용신이기 때문에 음간이 동성 형제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병화가 희용신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우선 적용돼서 양간, 병화가 희신이죠. 그래서 이게 동성 형제입니다. 십시로는 겁재죠. 이걸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비견이 여기서는 이성 형제입니다. 우리가 비견은 동성 형제, 겁재는 이성 형제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병화가 희신인데 무토가 설하고 있으면 무토는 비록 주보상의 희용신이지만 육진에서는 기신이다. 그런데 배열상 을목이 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도 육친으로는 희용신이죠. 그래서 무토를 제거하는 손이 언니, 위치상이죠. 위치상. 일시가 있으면 손아래. 이형 형제는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기신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쓰고 기토가 극하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미토 중에 을은 정화를 도와 기토를 제거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을목을 쓴다고 해도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성 형제는 없는 거죠. 제부를 보면 태극점이 일단 개수입니다. 제부는 태극점이 금성인데 금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하는 토를 봅니다. 토. 그러면 무토가 있네요. 무토. 그런데 기토가 혼잡하죠. 그러면 을목으로 제거하는데 오정화가 설하니까 개수를 최종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는 극을 당하기 때문에 월의 자수는 극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입니다. 녹지 3분에서 미토가 극하는 2번 이해 빼면 1분. 년의 고지인데 극을 당하니까 분수입니다. 기토 3분을 빼면 3분. 1의 미토 3분에서 오미합 빼면 2분. 따라서 6분의 제부입니다. 가난하죠. 6분의 제부입니다.
남편 사망한 거 이거 보시고요. 수명을 한번 볼까요? 수명은 일단 채용신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와 그 다음에 정화를 제거하는 개수, 기토를 제거하는 을목, 제거되는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를 설하기 때문에 무토도 차감해줘야죠. 병화는 2급 4분, 개수는 1급 5분, 을목은 1급 3분, 정화는 2급 5분, 7급 7분입니다. 정화는 제득, 제하에서 얻는 거죠. 근데 무토가 6분이기 때문에 7급 1분 정도가 수명입니다. 병화 2급 4분은 천간이 설하니까, 천간에서 설을 당하니까 1분이고요. 올해는 급수가 없습니다. 녀는 분수 2분, 1에 2분인데 합을 차감하면 1분. 시는 급수를 얻습니다. 왕지 6급에서 정화 3급, 합을 빼면 2급. 그래서 정화는 2급 4분. 개수는 올해 록지인데 급수를 계산합니다. 3급에서 미토가 극하는 2번을 빼면 1급. 년지 미토는 고지인데 분수죠. 여기에서 기토 3을 빼면 3분. 1은 3분에서 합을 빼면 2분. 시는 얻는 게 없죠. 그래서 1급 5분. 을은 정화를 사용한 후에 개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을도 계산해 줍니다. 천간의 1분이고요. 미토의 간목이 고지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는 5화인데 분수죠. 생지 4분에서 합을 빼면 3분. 그래서 1급 3분. 정화는 미토에는 분수죠. 3분. 일지 미토는 합을 빼면 2분. 3분에서 2분. 1을 빼면 2분이죠. 시는 급수인데 녹지입니다. 그래서 3급에서 오미 합을 빼면 2급. 그래서 2급 5분. 그래서 7급 7분이 나오는 거죠. 무토는 천간 을목한테 극을 당하니까 1분. 미는 세지입니다. 혼잡하니까 분수 2분. 일지는 세지에서 합을 빼니까 1분. 시지는 왕지인데 또 혼잡하니까 분수죠. 그래서 6에서 3을 빼고 합을 하는 걸 빼주면 2분이 남습니다. 따라서 무토는 6분이죠. 차감해주면 7급 1분, 71세 정도, 앞뒤 1년 정도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을미운 병오년, 을미운 병오년. 이것은 뭐 핍진법인데 유년 6월법이죠. 그러니까 병오년 상반기가 병화가 작용하고 하반기가 오화가 작용,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병화는 병이 들어오는 때에서 극하는 수월까지 작동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병천간월에 움직이고, 오화는 일단 5월에 작동하고 충하는 자월에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핍진법이죠. 그런데 6월에
유년이 작동하지 않는, 유년 천간 지지가 작동하지 않는 6월이면 그게 만약에 원국에 아니면 대운에 아니면 유년에 있거나 합하거나 하면 직접 작용하는 거죠. 년을 건너뛰어서요. 예,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무오, 을묘, 계묘, 개해. 격신은 해묘, 목국에 오장화가 있죠. 그래서 간목과 정화를 취합니다. 중간에 중복된 건데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 임신, 신진, 병인, 병신. 인신충, 신진, 수국이 있습니다. 신진, 수국이 갑을 생하고 갑은 병을 생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 갑에서 멈춰서 임수를 쓰려고 하면 갑목이 임수에 붙어 있어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시에서 약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갑목을 같이 쓰고 청용시는 개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진은 수국을 해하여 인신충을 완화. 이게 반합은 충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니까 다만 완화시키죠. 갑병이 투간, 임수는 갑목을 생하고 갑목은 병화를 생하는 오행이 토금에서 일어나서 수목으로 흐르고 병화에 머무니 병화 비견이 격, 갑목이 무토를 제거, 생병하는 용신이다. 정류의 개념과 비교해서 유념할 것. 토원령의 전생은 타원령의 전생과는 다르며 따라서 최종 단처와 토월은 생의 관계로도 가능하다. 진월에 병화를 쓰는 것은 사실은 진기도 하죠. 진기. 진월. 어쨌든 보호기제가 잘 갖춰져 있고 가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명주의 최대의 결정은 원국의 인신충인데 진월은 갑퇴경진, 년시의 경이록이고 갑절, 인신충, 갑병이 모두 손상, 격용의 손상이 미치니 명격이 다지는 유이다. 병호운, 운간 병화가 투출하여 발령, 원국의 갑이 임을 화하고 있어서 임은 병화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오의 병화가 왕, 경사, 명중에 정이 없고 격이 왕지로 가니 능이 보품에 입학하고 등과한다. 무신으로 바뀌니 무토가 출간, 격신이 설계되니 좋지 않다. 인신충 병이 생기고 임수가 경금으로 화함이 불급해서 격용이 모두 손상되어 흉하다. 임진, 임자, 갑인, 무진. 이것도 임수가 투간에 있지만 무토까지 투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수는 격신이 되지 못하죠. 그러면 갑목으로 개수로서 격신을 취하는데 청용시는 무토를 취하는 게 아니고 갑목을 취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토보다는 갑목이 왕하죠. 인갑목과 무토가 청용신으로 다투는 경우죠. 천간 지지로 나누면 상관이 없습니다. 천간의 무토는 희신이죠. 그 임수를 제하니까요. 그런데 임수와 갑목이 같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학력은 식상, 이가 당진, 이가 당진이 성립하려면 원국에서 가신을 완전히 제화하거나 가신이 쇠갈 무력해야 하며, 이때 운에서 가신 운이 오면, 진신은 쇠약하고 가신이 왕해지는 운이 오면 진신을 대신하여 발휘한다. 그 다음 팔자는 똑같은 팔자인데 설명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팔자는 상서라고 해놓고요. 이것은 1호 공명 부자사주. 임철조 선생이 같은 사주를 이렇게 달리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된 이론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서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부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것을 알기 전에 이게 주보를 먼저 취하고 나면 이게 상서사주인지 아니면 부자사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1호 공명은 본래와 다른 쪽에서 이름을 내는 건데, 어쨌든 진신득용 평생귀에 해당됩니다. 명리 풍수나 이런 것을 같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무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토의 역할이. 그래서 무토가 원활하게 유력하게 작용을 하면 임수를 잘 제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성격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팔자를. 이 팔자에 그러면 관은 뭡니까? 간목의 관은 지금 없는 거죠. 진중에 신금이 있는데, 진중에 고신, 신금이 있죠. 개수를 보호하고 을목을 제거하기 때문에 희용신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신. 올해 생지, 일에도 생지, 시에도 고지, 관이 참 강하죠. 그럼 이 팔자는 왜 팔자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리풍수나 그걸 같이 감안해야 되죠. 어쨌든 여기 지금 이 명조는 1호 공명하는 것.
이런 임철주 선생의 설명으로는 이 두 동일한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팔자를 보시면 신사, 계사, 을축, 계해. 주보에 제가 주의해야 된다 써놨죠. 사축, 금국이 있습니다. 금국. 신금까지 있으니까 투. 그런데 아쉽게도 계수와 정화가 투간에 있어서 신금을 설하고 극하죠. 그래서 금은 주신으로 쓰지 못합니다. 계수를 보면 계수는 월에 약하고요. 시에 해수의 그 왕지긴 한데 임수를 제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사화가 지금 금국으로 이루어지는 그 금의 기운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본기인 사화를 보는 거죠. 사화를 취하면 정화가 투관한 것은 병으로, 기토로부터 개수를 보호하는 건 신금으로, 병화는 해중에 간목이 있어서 임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죠. 운에서 설명드릴까 한번 보시고요. 경인운 괜찮고, 기축운은 기축운, 운간 기토는 개수를 극하고 용신이 손상되면 꺼리는데 윤년의 기미, 다시 용신을 손상, 화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범 태세 그런 건 아니죠. 다행히 연애 신금이 화해야 놀랄만한 위험은 없고 다만 반드시 복용하기는 아니다. 운지 사축이 경신금을 회하는데 그것은 임계수를 생하고, 축지에는 계수가 진기이고 임수가 퇴기죠. 기신이 무력하니 좋고, 계해년 임수를 해해 자영으로 형거, 용신이 왕해지고, 간목도 왕해지고 계수도 왕해지고 신체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사업이 순리롭다. 기사, 경인, 신사, 인사형, 기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격신이고 간목이 용신. 신금이 기토를 정화를 설하는 글자로 청용신을 취해야 되는데 동주에서 병화를 설하기 때문에 신금으로 기토를 설하고 을목을 극하고 계수를 생하여서 정화를 제거하도록 돕는 글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병갑신. 비결을 용해도 종격이 성립한다. 임신운, 임운, 그 다음에 신묘년, 병신월. 임운은 기신운이죠. 기신. 신금은 용신이기 때문에 원래 신묘년에 신은 좋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병신월이 되면 신금은 작동 불가하죠. 병화가 직접 신을 합하고
두 개를 합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주하는 거죠. 합주. 그 다음에 신월, 신은 대운과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원구에 직접 작용하죠. 사신합, 경금을 합류하고 인을 충고합니다. 임수가 대운인데 병화를 극할 수 있고, 병화는 또 신금 용신을 합주시키고, 6월에 신은 또 경금을 합하고 간목을 충합니다. 희용신은 다 가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기신들만 창광하고 있죠. 당연히 수완을 논하는 거죠. 정임합. 원래 년의 정과 월의 임이 합하고 그 다음에 월의 임과 시의 정이 합하는 건데, 그냥 같이 보면 임수는 두 개의 정화와 합을 합니다. 따라서 다 묶이는 거죠. 작용력은 있는데 일단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주한다고 보기 때문에 작용력이 있는 거죠. 격은 임수, 그 다음에 청용신은 을목과 정화를 봅니다. 합류, 합거를 보는 방법이 약간 다 유파마다 다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정임합이 있습니다. 정임합. 임수는 기토가 지금 극하고 있죠. 기토가. 그래서 원래 기토에 극이 없었으면 합거될 것인데 임수가 합류됩니다. 정화는 당연히 약하니까 합류되고요. 격신은 개수, 용신은 신금, 청용신은 간목, 병화. 간목과 인사형이 있어서 배우자궁이 약간 동요하는 것 외에는 좋은 사주에 속하는 거죠. 자월이니까 병화도 쓰고요. 이것을 임수가 격신으로 본다면 개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신금의 호유가 있어서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개수를 제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임수를 격신으로 취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무태동사주 많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 경우에도 개수가 격신이고 간목이 청용신, 병화가 사중에 경금을 방어해 주는데, 자진 수구 임수가 격신이고 경금이 호의용신, 기토가 청용신, 이렇게 취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보시면 주보치용 연속을 하는 겁니다. 요 앞에 개갑병으로 취하는 게 맞는 거죠. 아제라는 사람의 어떤 군신법 운용, 중국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아마 학인에 속할 겁니다. 신유, 경자, 이모, 신축, 이 지금 쓰신 분은 일간이 작용한다고 보아서 주보를 취하는데
일단 그 전제부터 다르죠. 그래서 일간이 주보를 취할 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사주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일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음양을 볼 때 음이 강하죠. 자월에 금생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극금하고 화극금하고 그리고 화생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때 예를 들어서 일간을 보는 거죠. 그 외 일간이 여기서처럼 이미 이 설하는 설경하는 용신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 지금 임수를 써야 원래 짝은 맞죠? 경금이 신금이 격시면 임수를 써서 경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간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축 금국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격신을 경금으로, 성용신을 개수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금이 월의 사지입니다. 사지. 다만 사지에서도 충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그래서 경금으로 격신을 취할 수도 있고 청용신을 개수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보취용법도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팔자에서는 신금과 개수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제가 이런 거 제가 지금 아재라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원칙적으로 일간 노생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례의 스티브 잡스 사주인데요. 출생시에서 조금 술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을미무인 병진 을미, 격은 무토, 용신은 병화, 청용신은 을목, 희신은 개수. 다른 건 뭐 보시면 되고, 재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재부. 진중에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 기신이죠. 개수를 써서 설하는데 기토가 극하니까 을목을 씁니다. 간목 혼잡은 병이 제거하고, 그래서 을목을 확정하고 병화, 을목, 개수, 기토. 기토는 제거해서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시지가 연결되죠. 미토가 같으니까요. 계산해보면 을목은 천간 2급, 월의 왕지에서 간목 3급을 빼면 3급. 녀는 양지 3급인데 갑이 을이 필요한데 갑이 더 급수가 크니까 원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재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으로 급수를 얻습니다. 신은 똑같으니까 3급이죠. 개수는 급수를 얻지 못하고요.
기토는 을목이 개두였으니까 다 분수입니다. 그래서 미토에 6분, 병화는 4급, 나머지 일시, 지지는 다 설하니까 뭐 특별한 급수가 없죠. 그래서 을목이 8급, 그 다음에 병화가 4급, 12급, 6분 정도 됩니다. 14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11급,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급 6분 나왔죠. 11급에서 12급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령에서 진신이 쓰임을 얻으면 평생 귀하다 이런 거죠. 무토가 올해 장생에 기록이 있고 일지에도 있는데 무토가 투관에 있죠. 식신, 을목, 정인. 그런데 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것이 흠이죠. 간 이런 거죠. 을목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죠. 을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총명한 것은 식상 플러스 기토를 제거해주는 을목, 간목을 제거해주는 병화, 그 다음에 재득하는 기토. 무토도 급수가 높죠. 그래서 제부의 12급을 능가하는 그런 급수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가 당진. 우리가 어떤 팔자를 어떤 운을 대입해 볼 때 좀 안 풀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운이 있으면 반드시 이가 당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기유년 유운에 신묘 정유월 개사일. 정유월에 신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유월에 돼서 기신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기토를 생하죠. 신묘년 묘는 6월에 부작동하죠. 이건 희신인데 부작동합니다. 정화는 을목을 설하고 기토를 생하고요. 그 다음에 유는 대운에 있기 때문에 작동하죠. 그래서 을목을 극하는 기신이죠. 기신이 난동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이 전부 위아래로 제거가 됩니다. 을목은 정화를 제거하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체용신이죠. 질병 아니면 수환. 유금은 제죠. 누차 했지만 제 기신 성향은 활동력 저하죠. 자, 여기서는 유금이 제인데요. 본래 제 기신, 그러면 활동성 저하. 근데 격신 기준으로 하면 이게 상관이죠. 상관.
상관 기신,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활동성이 떨어진 것과 다치고 아픈 거와 관계가 있는 거죠. 아픈 결국은 죽거나. 그런데 생명선인 을목이 위아래로 다 잘립니다. 인성이죠. 인성이 관성으로 희신으로 작용하면 인성이나 관성에 좋은 측면,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면 좋은 의사를 구하고 약을 구해서 낫는 거죠. 그렇지만 다 잘려버려서 이것을 이루는 걸 그러면 그런 의사나 치료, 보호자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거죠. 활동력이 떨어져서 다치고 아파서 활동이 떨어지고 보호막이 사라지고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핍진법의 기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우리 장장 1년 넘게 걸려서 그냥 대충 막 술렁술렁 넘어온 부분도 있지만 1년 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이해한다거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본적인 어떤 이 사고 체계를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자평진연도 있고 뭐 이런 걸 전부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때 항상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보법 상중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책부록에서는 자평진전의 명조를 제가 쭉 주보법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대 어떤 평장의 명인데요. 이렇게 격신, 용신, 청용신이 나왔습니다. 갑임신이죠. 을경합. 경금은 합거. 경금은 쇠 한 편입니다. 쇠. 을목은 약하죠. 합류. 그래서 격신은 간목, 비견, 호유용신, 임수, 편인, 청용신, 신금, 정관 이렇게 일단 주보가 나왔죠. 조후 글자 병화, 개수가 없고 경신금 푸출. 조후에는 잘 안 맞는 거죠. 조후 안 맞는다 그런 것은 격국과는 좀 다르죠. 내면적인 아니면 편안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 이런 걸 해석해 볼 수 있죠. 술술 풀리는 그런 어떤 인생 역정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4번 부분입니다. 이 주보에서의 그 주보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격신을 잡았으면 격신 간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간목의 우성인자, 비견의 우성인자. 그 십간의 우성인자와 십신의 우성인자를 결합을 하는 건데요. 자, 격신은 또 다른 어떤 타고난 추구 방향, 심리적인 추구 내용이죠. 그래서 오행을 유지로, 그리고 십간 특성을 보조로, 자연 속성, 오행, 본질이죠, 본질. 십간, 사회적인 속성, 이건 표면이죠. 이것은 십신, 오행 십간의 속성이 주된 거고요. 십신은 보조. 여기 십신이 주된 거고 오행 십간은 보조. 이렇게 나눠서 본 겁니다. 십신은 참고하는 것. 내면적으로 아니면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를 목에
오행목의 문명, 인자함, 학습성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의 특성, 그 다음에 비견이죠. 그런 걸 감안하면 우두머리, 자주적 독창성, 독자성. 용신을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격신을 이루는 수단이죠. 해수는 인성인이 수성과 인성을 같이 읽어서 이런 간목의 어떤 추구하는 바, 아니면 타고난 바를 이루어가는 수단이죠. 그 본질적인 것은 수의 성정, 지혜, 지식, 그러니까 공부하고 어떤 학습 내용으로 그것을 발현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무장한 군자형. 그런데 참고 삼아서 본다면 내심은 수는 좀 차가운 거죠. 그래서 내심은 좀 차가운 성정이 있을 것이다. 성용신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인데 가신을 제거하는 목표이니까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목표, 심리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실질적 목표 달성의 수단. 그래서 간지 및 오행, 십신을 같이 참고. 신금과 정관이죠. 신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청용신의 어떤 우리가 수단 측면을 보면 금오행이죠. 금오행. 그러니까 고결하고 오만함, 좀 도도함 이런 것들이 내심의 어떤 세계 아니면 그 간목을 간목답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용이죠. 이런 것들 고결하고 오만하고 세심하고 세밀하고 이런 거. 그런데 그 관성이죠. 그게. 그래서 그 겉으로 관직에 나가서 좋은 관료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빛나는 관료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타고난 심성이나 타고난 어떤 그런 쪽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관기급수는 정관이 희용시이면서 투관에 있으면 당연히 태극점이 되고 그런데 경금이 투관에 있습니다. 임수를 같이 보는 거죠. 또 진무토가 극하니까 간목의 힘도 가산. 계산하면 한 9급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뒤에 그 자평진전의 모든 명조를 다 분석을 해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